지난 6월 21일 오키나와 현청 앞 가마후야 단식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구시켄 씨는 단식 4일차를 맡고 있었습니다. 유골이 섞인 흙을 새 미군 기지 건설에 사용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맞선 단식. 오키나와의 미 공군 기지를 북부 해노쿠 연안으로 이전하는 데 남부 지역 산의 흙을 사용하겠다고 한 겁니다. 최근 유골이 발굴된 산의 흙입니다. 육안으로도 뼈 조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この地で基地を作ろうとしています。絶対許せないです。 작은 뼈 조각까지 모두 수습하기는 불가능합니다. これは人間の大きいのは DNA 鑑定をするためにこれに渡してやります。で、小さいのを現場に残して現場安置っていう考え方で、そこは人が殺された場所だからだっていうことで、そこに来てお祈りをする場所、礼儀としたいと思ってます。で、あと2、3年うちに非常に大事な局面を迎えます。辺野古と一緒です。埋め立てを知事が承認するかしないか。 단식 농성장에 불청객이 등장했습니다. 우길기를 매단 차량. 수시로 들이닥쳐 온갖 꼬투리를 잡고 시비를 건다고 합니다. 구시켄 씨와 같은 양심적 시민들이 일본 사회에서 늘 맞닥뜨려 온 일이기도 합니다. ほら、高松さん、ご飯も食わないから、朝から寝っぱなしじゃん。疲れるんだよね。朝だから疲れる？疲れてまでなんでやんのじゃん。みんなのため？そのみんなって誰？だからみんなって誰よ。いや、自然破壊、ジュゴンっていうのも、これももう自然破壊じゃん。ねえ。 ちょっと中身のこと喋りなよ。中身のこと喋れ。じゃあさ、南部のさ、南部の土どうのこうのじゃあ中部も北部も全部一緒じゃないの？ねえ、じゃあジャングリアなんか反対してる？関係ない。なんで関係ないの？いや北部だってさ、いやさ、北部だってさ、戦没者がいるよ。いや反対なんだね。俺中入っちゃダメって言われたからさ。あなたね。 단식 농성장에서 30여 분 넘게 소란을 피우던 그는 결국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떠났습니다. 제작진을 향해 한마디를 남깁니다. 6월 23일 오키나와 평화기념공원에서도 일본 사회의 한 단면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1945년 오키나와 최고 사령관이었던 우시지마가 천황 만세를 삼창하고 죽은 곳입니다. 腹を切ってるようなシーンですね。こっち肘、ここ肘、こっち膝。 할복 당시 자세를 그대로 본뜬 위령탑. 살아있었다면 A급 전범이었을 우시지마를 추앙하는 일본인들. 30년 동안 이 역사를 기록해온 안혜룡 감독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한일 양국 사회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기억 전쟁입니다. 이 기억의 전쟁 한복판에서 안 감독의 마음은 착잡할 뿐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오랫동안 금기시돼 왔던 군가까지 합창합니다.
천황의 곁에서 죽는다면 후회가 없다는 노랫말이 담긴 전쟁 당시 기미가요에 이어 제2의 국가로 불렸던 노래입니다. 쳤세! LL이 다시 타테마츠리 하이레! 제국주의 과거를 추앙하는 그들이 꿈꾸는 미래는 어떤 것일까? お直りください。 그곳을 벗어나 조선인 희생자 위령비를 찾았습니다. 저기 있네. 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전쟁 중 희생된 조선인들을 추모하며 만든 공원입니다. 미군 한포 사격으로 침몰을 했는데 그 중에 보니까 조선인 군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김만두, 여기 두 번째 김만두 여기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명촌 장모라고 되어 있네요. 안혜룡 감독은 일본 전역 약 200여 곳에 조선인 위령탑을 기록해왔습니다. 전쟁 중 외과 병원으로 쓰였다는 동굴. 산속 깊은 동굴로 외과 병원을 옮겨와야 했던 전쟁이란 그런 것입니다. 어디까지 동굴이 이어질까? 저쪽 아래로도 지금. 사람들이 희생된 자리에 세워진 위령비를 기록하는 것은 전쟁의 참상과 마주하는 일입니다. 안혜룡 감독이 30여 년 그 일을 해온 것은 아버지의 영향 때문이기도 합니다. 처음 썼던 기사인데 말지 기사거든요. 93년 9월 달이네요. 아버님 그걸 봤더니 말이 없이 쭉 읽으시더니 나도 끌려갔다 왔다. 그건 사실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 얘기, 교과서에 나온 다른 사람의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일반 가정에 그 역사가 숨어 있다라는 인식에 전환을 하게 되는 아버지의 발언이었거든요. 일제 강제 동원 피해의 역사가 곧 가족의 역사였던 안혜룡 감독. 그는 일본 전역을 취재하며 많은 양심적인 시민단체와 역사학자들을 만났습니다. 안 감독도 놀랄 만큼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그들 중 한 부부가 도움을 청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셨어요. 스미마셍.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하마다 씨 부부는 각각 아사히, 요미우리 신문 기자 출신입니다. 전쟁의 참상을 기록하는 저널리스트라는 공통점으로 금세 가까워진 세 사람. ですよね。人を人と思ってないっていうふうなところは、もうまさにね戦争中とはいえ、それがね、朝鮮半島の人たち、台湾の人たち、で中国の人たちですよね。そういう人たちに、行ってた周知というのはね、とんでもないですよね。 하마다 씨 부부는 15년 전 신문사를 퇴사하고 전쟁 희생자 유골 수습에 투신했습니다. この辺ちょっと黒くなってるのは火炎放射で焼かれてるんですよ。苔もあるんだけど、でこれはやっぱアメリカ軍がここに日本軍が立てこもってるというのは分かっててですね、何度も火炎放射噴射してるんですよ。 세계 전쟁의 종군 기자로 활약한 하마다 씨가 일본 유골 수습 현장에서 받은 충격이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これは民間のちっちゃい骨はね、これであとこういうね子供の弁当箱区別できないようなちっちゃな遺骨がたくさんあったんです。でそれを国に出したらその中から子供が5人いて
大人の人が6人だったっていうのが分かってるんですよね。ああ、こういう子ももう犠牲になったんだな、辛く思う時もあります。だから泣きながら掘る時ももちろんあります。君たちマスコミはね、戦後50年とかそんな時にしか来ないと、もし人の心があるならば君の足元にも遺骨があるかもしれないんだから、一つかけらでも掘って帰ったらどうだって言われてですね。 부부가 최근 수습한 유골과 함께 발견된 군용 도시락 뚜껑. 거기에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가네다. 가네다. 철필로 새겨 넣은 한자 김전. 일본어로 가네다입니다. ね、実はこの後飯盒の蓋が出てきたところ、戦った部隊が分かってるんですよ。ほんでその部隊には金田さん2人いてね、で1人は戦没した場所が分かってるんです。で1人が分からないんですよね。その分からない方が金田さんことキム・ガンスンさん。これが出てきたご遺骨、顎の部分ですね、DNA 鑑定できるんですよ。もうすでに抽出されてるんです。はい、でこれ男性ということが分かってます。であとは遺族側の DNA なんですよ。これね、この部隊の隊長はすごいしっかりした方でしてですね、名簿を全部きちっと残してるんですよ。で留守家族のお兄さんの名前と住所も全部残ってるんです。황해도 은율군 북부 これが面だと思うんですけど、진선상. 일본인 부대장의 기록 속 김강선의 형 이름은 진선. 한국의 강제동원 조사 자료에서도 동일한 이름 김강선이 있습니다. 그의 기록을 찾아보니 김강선 씨의 형 이름은 일본인 부대장 기록과 같은 김진선. 金田っていう名前が出るわけ。でこっちは同じ황해도っていうところなんですが、やっぱり同じお兄さんだ。お兄さんだ。この人ね見つけるじゃん。はい。 부대장 명부까지 입수했지만 가네다가 조선인이라는 확신까지는 없었던 부부. 正直言ってここまでで私たちはお手上げだったんですよ。どうしようもないと、困ったなと思った時にアンさんから日本政府がやはりこの DNA 鑑定っていうのは自国民だけじゃなくてね、自分たちがその戦火に引きずり込んだね、人たちのためにもやっぱりしっかり働かなきゃいけないもんだっていうのは、私たちはこの活動をしてて一番感じているんでですね、これは一つきっかけになるかなと思ってまして。 갓 20살에 남의 나라 전쟁에서 희생된 청년 김강선. 그는 이제 귀환할 수 있을까? 여전히 일본 어딘가 유골로 남아있을 조선인들이 귀환하고 역사에 기록되고 기억되기를 하마다 씨 부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고 김강선 씨가 강제동원됐을 당시의 주소가 황해도였습니다. 1925년 출생, 황해도 장련면이 고향인 고 김강선 씨 혹은 그의 형인 김진선 씨를 아시는 분들의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도코나미 해변에 서면 이런 두 개의 구조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바다 아래에서 석탄을 캐던 조세이 해저 탄광이 있었던 곳입니다. 1942년 바로 이 조세이 탄광에서 끔찍한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갱도가 무너지면서 바닷물이 순식간에 밀려들었고 안에서 일하고 있던 조선인 136명을 포함해 183명이 그대로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난 지 83년, 광복 80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년. 이 기나긴 시간 동안 한국과 일본 정부 어느 쪽도 유골 수습에 나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일 정부도 외면한 일에 한 일본 청년이 나섰습니다. 안전 제일로 잘 부탁드립니다. 힘내서 이사지만 우리와 동굴 탐험가 이사지 씨가 유골에 닿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막막한 바닷속이지만 포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一番強く思ったのはその遺骨がそこにあるって、まあもう間違いなくあるじゃないですか。ここには絶対にあるので、じゃあそのあるって言ってるの分かってるのに、じゃあその遺骨を回収する目処も立たないし進んでいない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すごく悲しいことだなと。 이사지 씨의 도전은 시민단체의 오랜 노력 덕분이기도 합니다. 아, よかったよかった無事帰ってくれて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 대표 이노우에 씨. 危ないようなところはなかった。いや、何箇所かありました。あった。ああ。 1991년 회원 27명으로 결성된 시민단체. 그녀는 30여 년 이 일에 헌신해 왔습니다. 本当に長い間お待たせしました。ふるさとに、お返ししますよって、そうですね。 조선인 136명을 포함해 183명이 아직 그곳에 있습니다. 새기는 모임의 초청으로 1992년부터 이곳을 찾아왔던 1세대 유족들은 이미 대부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한테 많이 들었죠. 할머니가 막걸리 해놓은 자시면은 동쪽 하늘을 쳐다보고 이름을 부르시고 그러셨죠. 할머니가 참 한많은 삶을 사셨죠. 동생하고 아들이 같이 여기 정룡이 됐는데 그게 일하는 조가 틀렸던 거죠. 그게 동생은 그때는 일하는 조가 휴직조여서 살아 돌아오셔가지고 천수를 누리셨고 아들은 이제 거의 그렇게 사셨죠. 외할아버지가 희생자인 송영순 씨. 돌아가신 어머니의 마음을 이어받아 할아버지의 유골이라도 수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이고 못 잊어서 못내 그냥 평생을 아버지하고 사셨어. 할아버지가 신자 용자 업자인데 그래서 돌아가시고 바로는 먹고 살 길이 없게 외할머니가 막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셨대요. 아, 또 막장에 들어가셨다고요? 여자들이 들어갔다 하더라고. 엄마 얘기가 할머니가 들어가셔서 해방되기 전까지 이제 들어가셔서 일을 하시고. 일본 우베시 조세이 탄광이 있던 곳입니다. 전쟁 중 석탄 부족에 시달리던 일제는 1939년부터 경상도 지역 등에서 총 1258명의 조선인을 강제 동원했습니다. 우베시 역사를 기록한 책에는 얕고 위험한 해저 탄광에 대한 일본인 광부의 두려움으로 인해 조선반도 출신을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조세이 탄광 전경을 촬영한 사진에는 한복을 입고 있는 여성도 있습니다. 조세이 탄광 조선인들에 관한 기록. 当事員82名、入所式前、逃げ去り13名。1939年の第1回目に、日本の警察の特別高等警察って特攻っていうふうに呼ばれてた恐ろしい治安のね弾圧する。 일본 특별고등경찰 문서엔 조선인 도망자를 체포해 구타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募集ですから自由意志で来たはずですよね。募集って日本が言い訳にするじゃないですか。募集だと強制連行じゃないと。そうじゃないですよ。自由意志で来た人が逃亡しますか？それそうですよね。もうそれは強制連行だったっていう証拠ですよ。